지난주에 지영쌤이 쏘아 올린 그 큰 공,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야자 겐지가 본다. 근데 그 관점, 오늘에 의하면 그 관점을 넘나들 때, 첫 번째 지영쌤이 쓰신 거는 여우와 인간의 관점을 넘는 것도 쓸쓸한 일이다. 그걸 쓸쓸하다고 하니까 그 정서와 감정에 대한 미야자 겐지의 정의가 이렇게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쓸쓸함이랑 제가 생각하는 쓸쓸함이랑. 그래서 거기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쓸쓸하다는 거는 관점을 넘나들 때 갖게 되는 불안, 동요, 걱정, 공포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다. 쓸쓸하다. 그런데 유리쌤이 지금 주신 그 작품도 좋네요. 그 얘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선생님 실수로 학교 들어가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평평한,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야 될 때는 위아래도 없고 좌우로도 못 만드는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에서 얘가 이렇게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갑자기 도시에 가잖아요. 그거 잠깐 볼까요? 그 작품도 너무 좋죠. 그 작품이 뭡니까?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목 기억나세요, 기아쌤? 가죽 트렁크. 맞죠? 가죽 트렁크. 이거 가죽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업학교에 합격했어요. 학교 진짜 많이 나오죠. 농업학교, 공업학교 많이 나오는데 농업보다 굳이 비교하자면 공업과 농업 중에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 농업학교입니다. 농업학교. 여호학교가 최고로 좋은 거고 그런데 농업학교는 공업학교보다는 좋은 학교예요. 왜냐면 이 공업학교는 주판이 서툰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 점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졸업에 성공해. 약간 제가 이렇게 준비한 오늘 세미나는 뭐냐면은 어, 이 과제를 읽기 전까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이 지식에 대한 어떤 메타포, 그러니까 연하쌤 과제에 있는 것처럼 삶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미야자와 겐지가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걸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요 이제 관점주의에 관련해서 요 가죽 트렁크를 다시 섞어서 같이 보면은 약간 비꼬는 거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주판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학교가 잘 돌아가는데 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이렇게 하는 이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가? 이게 제가 소설을 안 써봤습니다. 극본을 써본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본 경험에 따르자면은 보통 이렇게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최종 화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보이스가 누구 보이스인가를 따져 묻는 게 문학 비평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동화는 이런 경우 정말 드뭅니다. 이건 누구 건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요거랑 마찬가지로 숲에서 갑자기 말 들리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이거 누구 말이야 이런 거. 그런 것이 지금 이 문체에 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보이스가 이게 보이스 이거를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학 비평을 할 때 보이스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의 그 화자의 성격을 보는 개념장 보이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 누구의 보이스냐 이럴 때 기현 쌤 제가 설명을 잘 드립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정말 드뭅니다. 요 목소리가 누구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냐 그럼 그것도 잘 모르겠죠. 여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영쌤 이거를 관점주의랑 섞어서 생각을 하면은 모든 관점들이 동등해가지고 심지어 이게 출연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정말 드뭅니다. 출연진 아니면 보통은 중요해져. 왜냐면 출연진보다 상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누가 누군지 모르게 좀 애매하게 썼어. 뭐 방향을 가질 수 없게. 그러면 얘도 어디서 들려오는 바람 같은 말이야. 별로 안 중요해. 지금 그러니까 여우, 인간, 곰, 도깨비 목소리가 각자 우글우글 하는 것이 동등하죠, 각자.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한다든지 이리 와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동화에 있잖아요. 근데 걔도
이 출연진들처럼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관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관점의 차이를, 자, 지영쌤 생각해 보세요. 관점의 차이를 넘게 되면은 넘는 자는 한 차원 위에 가게 됩니다. 인식론적으로 사과도 있고 배도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과일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까, 유리쌤? 지영쌤 제가 설명 잘 드리고 있습니까? 방금 중간에 끊겨서 못 듣게 아, 됐었어요. 다시 할게. 그러니까 네. 사과의 관점이 있다가 도토리의 관점을 내가 생각한다. 사과는 이런 방식으로 구르는데 도토리는 저런 방식으로 구른다는 걸 알면은 동물은 구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경계를 넘으면 보통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 가게 됩니다. 요거를 철학 전문 용어로 초월론적이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복잡한데, 어쨌든 초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넘는 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영쌤한테는 관점을 건너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건너게 되면 신이 될 수 있어. 아, 그 다람쥐는 이래, 토끼는 이래, 이렇게. 동물은 이래, 우주 만물은 이래. 점점 더 많은 관점을 알면 모든 걸 아는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야자와 겐지는 관점을 건너는 거를 되게 쓸쓸한 일이라고 본다. 불안하게 접근한다. 건너다가 말기도 하고 지영쌤 분석처럼 건널 수 있는데 안 건넌다 이런 거는 그 신의 관점을 안 갖추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이거를 자, 전문 용어로 우리는 전문이니까 이거를 다성적이라고 합니다. 다성적. 이거는 그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그 문학 비평가랄까요? 뭐 문화사가인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분석하면서 만든 그 개념입니다. 다성적이다.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알면 됩니다. 보이스가 느낌 오시죠? 연하쌤 우글우글 거린다. 우글우글 거리는 건데 다성적 개념의 핵심은 누구의 보이스도 이렇게 척도가 되지 않는다. 포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미야자와의 겐지의 동화는 되게 다성적이고 유리색 우글우글하고 관점이 되게 다채로운데 그러니까 그거를 건너왔다 건너오는 거에 대해서 미야자와 겐지가 자꾸 머무른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어, 좋습니다. 우리가 그까지 만들었고 자 그런데 핵심은 가죽 트렁크가 이게 그, 아무튼, 점수, 그러니까, 이 관점이 되게 수준이 낮잖아요, 지금. 공업학교 다니는 관점은. 그런 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얘가 일을 하면은 목수들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바닥만 봤대. 그러니까 목수들이 보기에 그냥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막 가르치고. 그런데 옆으로 못 만들고 위아래로 못 만들어서 애가 놀라가지고 이거 보시죠. 이런 경우 정말 드뭅니다. 지나가서 얘 갑자기 도쿄 가는 그 부분에 사이토 헤이타는 완전히 의욕을 잃고 몰래 지갑을 열었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곧바로 선착장을 건너 시내 기차 도쿄 도망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유학 간 코스인데 미야자와 겐지가 이 공업학교 나와가지고 도망간 사람으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쫓겨가지고. 그래서 지갑을 열었더니 육전이 남았어. 육전을 가지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번 전도 두부 사 먹는 거야. 두부를 사 먹었는데 사투리 때문에 공장도 받아주지 않고 집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사투리 때문에. 이게 미야자와 겐지가 숲속의 다양한 관점의 동화를 쓰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계급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이 도시 시골에 대해서 얼마나 그 위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영쌤이 아까 첫 문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그 가죽 트렁크로 약간 예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들이 사투리 쓰면은 모르네.
공업학교 나와도 무식하네. 그래서 너무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기절해 버렸대. 이런 거에서 막 너무 심각하지 않게 애가 배고파 쓰러졌더니 순경구청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순경구청에 와서 구해줘가지고 고용을 해서 그런데 얘가 거짓말하잖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연구를 위해서 도쿄에 왔다. 지금 얘가 어, 얼마나 곤란하고 난처하고, 이 부끄럽고, 속상한 이런 거에 돈도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여름에 각기병, 겨울에 감기, 그러니까 도시 생활 힘들어가지고, 경험을 막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업학교 들어간 다 이유예요. 공업학교를 갔더니, 얘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헤이터를 계속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감독 중인 헤이타에게 높은 곳에서 나무 조각을 던져. 그 다음에 천장에 올라가 있는 걸 모른 척 관계자들이 막아서 그래도 꽤 즐거웠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따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해야 되고, 여기선 따돌림 당해야 되고, 본인은 아프고, 진짜. 그런데 아버지가 답이 없어. 저쪽에서는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돌아와요. 이게 진짜 루신의 환등 루신이 장가 가려고 돌아오는 그 루신의 글이랑 세팅은 똑같네요. 루신도 초등학교인가 거기 나오지 않았나?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가방을 사는데 아까 얘가 육전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 돈을 좀 벌었어. 20전. 그러니까 20엔을 가지고 쭉 큰 가죽 트렁크를 샀는데 그 안에 넣을 게 없어. 이 허세. 이제 번들 그래가지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도판 위에 펼쳐져 있는 필요 없는 평면도 30장.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뭘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정말 드물다. 지금 이게 진짜 너무 아찔한데 그거를 보고 7명 아이가 어머 전부 가죽이야. 또 이제 기뻐하고 막 반색을 하면서 이런 애를 보고 어머나 대단해 저 사람. 그런데 케이타는 찾으셨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이 슬프고 외로워. 너무 슬픈 동화죠, 슬픈 동화. 이런 동화 너무 슬퍼. 그래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쓴웃음을 지어.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넘나드는 거에 그렇게 이 숲에서 관점을 넘나드는 이런 거를 예시를 들면은 거기는 약간 두려움, 그 다음에 뭐 공포, 쓸쓸함 이런 건데 도시에서 시골 사람 도시가 된 것도 관점을 넘나드는 걸 보면 이건 되게 외롭고 비참하고 너무 이런 기분 선생님들 우리 인생에 뭐 여러 번 있으시죠? 내가 진짜 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눌 길도 없는 빈 껍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상태여서 이런 관점을 넘나드는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작품이 재미가 있죠. 유리쌤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재밌고요. 이거 읽으면서도 너무 이상했는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소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소같이 큰데 아무것도 없고 죽어있는 이 소가죽 트렁크를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장면, 그리고 애들이 막 줄줄 따라가는 것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농사 짓는 촌장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그래도 답장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쓴웃음을 짓고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제 마음이 막 쓸쓸하려고 하고 네, 그런 이, 느낌입니다. 네, 이 사람한테 여기는 구원이 하나도 없어. 이거야말로 어쩌면 좋아.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어느 하나 탈출구가 없잖아요. 이게 아찔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숲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숲에는 이렇게 지형쌤 분석에도 있고, 쌤들 과제도 있는데, 벼랑이 있어. 이러더라 그래도, 죽어서 환각을 보고 막 튤립이 술을 먹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게 내가 완전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갇힌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모르겠어. 깨름직해. 전기나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갈 데가 없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슬픈 동화는 간만에 처음입니다. 간만에 처음. 소영쌤 어떠십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 저도 이거 되게 좋았었거든요. 가죽 트렁크. 근데 약간 아주 반복돼서 그런지 긴 시 같은 느낌이었고, 네네. 다른 작품들은 이제 자연의 소리들이 되게 가득한데, 상대적으로 좀 건조한 게 서술되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갔을 때. 그래서, 예. 네, 되게 좋았어요. 이 아주 칭찬. 뭐랄까 이거 더 붙였어요. 이거를 갖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 이걸 갖췄다고 하고 그 루신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루신의 그 철망의 비유 있잖아요. 그 안에 자기는 갇혔는데 창문이 하나 없어서 그 철망에 갇혀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갇힌 줄 모른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갇혔다는 약간의 느낌이 있는데 바깥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문제작입니다, 문제작. 요 정도로 쓸 수 있나. 그런데 이건 정말, 드문 경우에요.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잖아요. 요게 아주 이 보이스가 의미심장한 거죠. 이게 우리를 좀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도 하면서 너무 아찔해가지고, 막 이렇게 절망에 딱 처하지 않게 그 동화의 어떤 긴장감이랄까? 그 무거움을 이렇게 좀 들어주는 효과가 있네요. 이제 읽을 때 이렇게 텍스트나 작품을 우리가 편집하게 되는데 앞부분에 그 가죽 트렁크 아까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 소가죽이에요. 소가죽 소도 아니고 소가죽에 그 쓸데없는 종이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것도 뭘 들고 뭘 싣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그 소나스ペ 선생님들 도입부 보시면 이 숲이 이 숲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해요.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가난에 대한 미야자 겐지의 이렇게 시선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 그 가죽 트렁크 그 공업학교 학생도, 출신 학생도, 뭐 이렇게 뭐, 그 돈, 모은 돈으로 가방 사면 끝나는 돈이잖아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게 하슈가 바구니에 머리를 일고 오전 내내 마을 모퉁이에 서 있었지만, 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이게 지금 그래 밥 벌어 먹기도 되게 근근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쳐서 바구니를 내려놓고 도시락을 먹기 시작하는데 빨간 수염의 남자가 급히 다가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 급한데 좀 심부름을 해 이런 거죠. 그거라도. 그래서 이제 갈래다 막 서둘러 가라 이러다 보니까 애가 나와가지고 태워줘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세일복을 입었어요. 셀러복이 그 교복이든지 뭐 약간 사는 집에 아닐까 싶네요. 그 존대하잖아요. 그 요것만 봐도 지금 이 가난한 애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밥벌이를 겨우 할까 말까 하는 좀 어려운 처지고 하나는 노는 애 태운 거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걔가 이래줘 저래줘 뭐 지 마음대로 하지 참새 잡아줘 뭐 술에 이거 너 빠진 거 끼우려고 했더니 끼우지 말라는 지 주제에 막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길 가는 빨리 그 일을 하고 자기 일거리 또 찾아야 되는 이 마당에 천천히 천천히 가다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수레가 너무 늦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기 상황이 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일이 됐네요 하면서 웃고 정말로 재미있었어. 이게 이제 읽기 나름인데 이렇게 노는 것도 일이니까 오늘 오전 중에 있었던 짜증이 났던 건 갖고도 남아. 요게 앞에 이제 소가죽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도 뭔가 뭐 잘 되는 애가 아닌데 그거랑 뭐 일이 안 되고 지금 오늘도 지금 근근이인데 갖고도 남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딱 그 비교해 놓고 보면 이 뒷작품 손수레 같은 경우는 좀 숨쉴만 하달까. 수영쌤 어떠십니까? 말씀. 어, 저는 그 수정생 글이 일단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네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말씀하신 거가 다 있기도 하고 똑같이 가난한데 자연에서 그러니까 자연? 농업이라고 해야 되나? 가난한 아이랑 저기 네. 짱에서 가난한 아이랑 너무 정서적으로 그래도 아무튼 재밌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아, 재밌었 네네네네. 요게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작품이. 네. 이 그래도 재밌었다는 말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 네. 그게 이게 되게 차이가 나는 작품 같고, 이 그 소가죽 트렁크는 어떤 소외가 있죠. 절대적 소외. 엄마 돌아가신데 그 돈으로 트렁크 사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랑 이게 쓸쓸하고 두렵고 모르는데 이렇게 이 새로운 거를 보고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수정쌤의 글에 자, 수정쌤 글과 다시 유리쌤의 글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쌤 글과 수정쌤 글 똑같이 제가 이런 방식으로 글을 동화를 분석하는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미야자와 겐지에게 있어서 숲이 뭘까? 이게 그냥 숲을 이렇게 묘사한다 이런 것도 되고 숲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어, 재미가 있다 이래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수정쌤에 따르면은 버섯 모양인 게 수정쌤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네요. 수정쌤? 그 선생님 글에 보면 버섯 모양의 숲인 겁니다. 버섯의 숲이 아니고 그러니까 버섯 모양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느낌이 오시죠? 버섯의 숲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자가 퍼진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버섯 모양을 말해줘야 돼요. 선생님 지금 그런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유리쌤의 그래도 어떤 걸 살리면 제가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요게 좋았어요. 유리쌤의 글의 두 번째 문단이 이게 정리가 너무 좋네요. 이게 여러 이야기들이고 공간 배경이 다양해서 유리쌤이 이렇게 멀리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건데 마을은 요쪽에는 요런 게 있고 저쪽에는 저런 게 있다. 요 두 번째 문장이 아주 좋았어요. 한쪽은 숲으로 이 출연하는 마을들이 한쪽은 숲을 만나고 있고 한쪽은 도시로 가는 기차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구성인 것 같다. 요렇게 중간계처럼 그려진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주로 주인공 중에 이 숲에 더 가까운 애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거를 잘 살리면 숲의 의미도 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숲에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문단에 숲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돌아다닌다. 날씨를 겪는다. 숲에서 쓸쓸함과 무서움을 오가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유리쌤 그 숲이라고 하는 데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게 하는 데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보시면 어떨까? 이런 방식으로 숲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안에 그 튤립의 한술도 들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환각 보는 것이라든가 도깨비 얘기도 이렇게 숲에는 그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시 수정쌤의 글로 돌아오면은, 어, 수정쌤의 글에 제가 이렇게 숲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어, 그 선생님 이 글을 쓰실 때 두 번째 그 동화를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동화를 요약하는 거. 그럼 동화를 수정쌤이 요약하실 때 직접 인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녀석 어디 갔어? 수레가 너무 느렸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수정쌤이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화를 더 압축적으로 이게 이런 동화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단에 숲의 근원적 법칙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요 문장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쓰신 거. 법칙성. 요걸 살려가지고 숲이라는 건 법칙성이니까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성질이 아니라 질경이가 자기 길을 만들며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혼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쌤 글을 쓰실 때 숲의 성질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이 세 번째 줄에
질경이가 두 줄로 자라나 있다. 질경이가 자기 길을 만들며 자라고 있다. 요런 게 이 숲의 다성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가죽 트렁크에는 얘의 처지밖에 없잖아요. 자, 얘의 처지랑 얘를 따돌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얘에게 아무 답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그다음에 가죽 트렁크를 불허하는 애들, 이게 자, 염소, 양, 개, 느릅나무의 관점적 차이일까요? 유리쌤? 이건 한 관점이에요, 한 관점. 그런데 숲에는 느릅나무, 질경이, 혼슈, 세일러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나 마을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관점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복쟁이가 되면 좋은 거야. 트렁크를 들면 좋은 거야. 아, 틀린 건 아닌데 딴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답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야, 그럴 거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 이런 말을 못 하는 걸 봐서는 좀 이상하지만 그것밖에 모르는 상태니까 관점이 하나인 거죠. 그런데 숲에는 그 지영쌤이 말씀하시고 아까 유리쌤이 보신 것처럼 다성적인 관점이 우글우글.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수정쌤이 그 버섯 자체보다 어, 버섯 모양의 숲보다 이런 숲 자체의 성질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수정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숲의 우리가 뭘 했냐면은 숲의 다성적 관점성이랄까? 숲의 다성성, 숲의 관점성. 지금 수정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숲의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정쌤의 글이 약간 다시 원래 관성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훨씬 더 이렇게 종합력을 키우기를 친구로서 권합니다. 이 설명, 아주 드라이하게. 이 지금 약간 모호하게 논증을 건너뛰고 있다, 있다. 그래서 버섯 모양의 숲도 아주 잘 보신 건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느낌이 오시죠? 이게 모양과 형태와 관점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다. 질경이 요 해석이 아주 좋네요. 유리쌤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소가죽 트렁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리쌤이 아주 잘 쓰셔서 유리쌤의 두 번째 문단이 요렇게 유리쌤이 좀 정리를 해보시는 요런 게 좋고, 그 다음 스텝은 그 중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거. 그래서 숲에는 환각도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곳이다. 그거에 비해서 도시나 공업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서는 감정도 뭐 숫자가 작다라든지 관점이 요렇게 지영쌤 지금 관점주의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를 한 건데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뭐 정리 잘 했을까요? 어디서? 네. 음, 정말 여러 관점들이 글을 쓰면서도 뭔가 여러 관점들이 있다라고도 쓰긴 했는데 막상 글을 쓸 때는 또 아이와 그런 나무와 새의 관점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특히 도시나 마을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관점이 하나다. 이 부분이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숲은 그런 관점들이 여러 관점들이 존재한다. 네.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정말 짜릿짜릿하시죠? 오락실 앞에 가서 발걸음이 빨라지듯이 제가 지금 책상 밑에서 다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자, 관점을 그러면 건넌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 자, 5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하터브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니까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서 5분, 40분에 만나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